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시죠? 평소에 김치도 짭짤하게 드시고 된장찌개도 진하게 드시는데 거기에 소금물까지 따로 마시면 너무 짠 거 아닌가? 혈압이 확 올라가거나 콩팥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이 걱정 우리 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소금기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보다 1.6배가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국가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소금기 섭취량이 약 336mg인데요. 세계보건기구가 권하는 양은 이 0mg이니까 상당히 많은 편이죠. 이런 숫자를 보시면 더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 자체가 이미 짠 편인데 거기에 소금물까지 또 마시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먹어온 한식 한 끼 안에 이미 답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걱정하셔야 할 진짜 위험은 짜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사실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종이컵으로 두세 잔 정도? 아니면 거의 안 드시나요? 목이 마를 때만 드시나요?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수분은 사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수분이고요. 또 하나는 음식이 아닌 따로 마시는 여분의 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릅니다. 마치 집에 수도관이 두 개 있는 것과 비슷해요. 하나는 부엌으로 들어오는 수도관이고 또 하나는 세탁기로 들어오는 수도관. 같은 물이지만 들어오는 경로와 역할이 다르잖아요. 우리 몸속 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수분과 따로 마시는 물은 몸에서 하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김치 있죠? 우리가 흔히 짜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김치의 간은 발효되면서 양념과 채소의 수분이 어우러져서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 딱 좋은 농도로 자연스럽게 맞춰진 것입니다. 된장찌개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목욕탕 가시면 물 온도가 적당해야 들어가기 좋잖아요. 너무 뜨거우면 못 들어가고 너무 차가우면 으슬으슬하고요. 딱 알맞은 온도, 그때 몸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죠? 우리 몸이 수분을 받아들이는 것도 똑같습니다. 농도가 딱 맞아야 몸이 편안하게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치의 간, 된장찌개의 간, 이게 바로 우리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알맞은 농도인 것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몸은 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 양을 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보고 있는 것은 들어오는 음식과 물의 농도입니다. 농도만 맞으면 들어온 만큼 받아들이고요. 남는 것은 알아서 내보냅니다. 양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세탁기에 세제를 넣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물량에 맞춰서 세제를 넣으시잖아요. 물이 많으면 세제도 좀 더 넣고 물이 적으면 세제도 적게 넣고. 중요한 것은 세제의 양 자체가 아니라 물과 세제의 비율이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소금의 양이 아니라 물과 소금의 비율, 즉 농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식을 늘 짭짤하게 드셔오신 분, 그건 잘못 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 좋은 농도로 평생 드셔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음식만으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숨 쉬고 땀 흘리고 대소변을 보면서 매일 1.5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생각보다 많죠. 500ml 생수병으로 치면 3병에서 4병 분량입니다. 그만큼의 수분을 음식 외에 따로 또 챙겨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분의 물인 것이죠.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여분의 물도 농도가 맞아야 우리 몸이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맹물만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일부는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화분에 물을 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이 확 부으면 흙이 다 흡수하지 못하고 밑으로 쭉 빠져나가잖아요.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농도가 맞지 않는 물은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음식은 간을 맞춰서 만들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 몸에 잘 받아들여집니다. 여분의 물은 우리가 따로 농도를 맞춰서 마셔야 합니다. 음식이든 물이든 농도만 맞으면 우리 몸은 다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금기 섭취량이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국가건강영양조사를 보면 약 799mg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예전보다 확실히 덜 짜게 드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50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소금기 섭취가 소폭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드시면 미각이 둔해지면서 같은 음식이라도 좀 더 간을 세게 하시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금기를 늘리셨으면 수분도 함께 늘려주셔야 합니다. 소금기와 수분은 항상 함께 다녀야 농도가 유지되니까요. 짝꿍처럼요. 한쪽만 늘리시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식, 한 끼를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먹어온 그 식단이요. 보통 어떻게 차려지죠? 가운데 밥이 있고 옆에 국이 놓이고요. 김치는 빠지지 않죠. 거기에 나물 몇 가지 반찬들이 함께 놓입니다. 이 풍경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차려주셨고요. 할머니도 이렇게 차려주셨죠. 이 한식 한 끼가 사실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에 알맞은 농도로 자연스럽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같이 볼까요? 먼저 국과 찌개입니다. 국 자체가 우리 몸에 흡수되기 좋은 농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을 끓일 때 먹기 좋은 정도로 간을 맞추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동안 소금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국물을 드시면서도 이게 좀 짭짤하다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우리 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에 딱 좋은 간인 것입니다. 또래분들 모이시면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요즘 의사들이 싱겁게 먹으라고 해서 국물도 못 먹겠다고, 맛도 없고 기운도 안 난다고. 그 이야기가 사실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맞는 농도의 국물을 드셔야 영양분과 수분이 제대로 흡수가 되는 것이니까요. 김치와 나물은 어떨까요? 발효되고 양념이 배어든 그 간이 채소 자체의 수분과 어우러지면서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 좋은 농도가 됩니다. 채소 속의 수분이 간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김치에는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유익한 균이 아주 많습니다. 식품영양학 분야 연구에 따르면 잘 익은 김치에는 장 안에서 해로운 균을 억제하고 소화를 돕는 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까지 있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치를 드실 때 들어오는 소금기는 단순히 짠맛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발효된 양념 속에 좋은 균과 함께 우리 장 건강까지 챙겨주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김치가 보약이라고 하신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맞는 셈이죠. 돈 안 드는 최고의 건강식품이 바로 우리 김치인 것입니다. 밥은 어떨까요? 밥 자체는 거의 간이 없죠. 그런데 국이랑 반찬과 함께 입에 들어가면서 입안에서 자연스럽게 농도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식 한 끼는 간이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 좋게 농도가 잘 맞춰진 균형 잡힌 식단인 것입니다. 비싼 건강식품 따로 사 드시지 않아도 우리가 평생 드셔온 한식 한 끼가 이미 훌륭한 건강식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식 한 끼의 수분은 음식 자체에서 오는 것이고요. 음식 외에 따로 마시는 여분의 물은 별도로 또 챙겨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걱정이 생기실 것입니다. 음식도 간이 돼 있는데 거기에 소금물까지 따로 또 마시면 너무 짜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체액의 농도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농도가 약 0.9% 정도의 소금물 농도인데요. 자율신경계가 그걸 24시간 쉬지 않고 알아서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속에는 콩팥이 있잖아요. 콩팥은 정수기 필터와 비슷합니다. 혈액에서 필요 없는 것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콩팥이 단순히 걸러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콩팥 안에는 아주 정교한 조절 장치가 있어서요. 몸에 소금기가 많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배출량을 늘리고 부족하면 다시 흡수해서 잡아둡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콩팥에서 나오는 특별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우리 몸의 부신이라는 곳에 신호를 보내면 부신에서 또 다른 조절 물질이 나와서 소금기를 얼마나 다시 흡수할지 결정합니다. 마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의 수도 밸브를 원격으로 조절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시스템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뇌에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물질도 있는데요. 이 물질은 콩팥에서 수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이 물질이 더 많이 나와서 소변량을 줄이고 수분이 충분하면 적게 나와서 소변량을 늘립니다. 동시에 이 물질은 갈증을 느끼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소금기와 수분을 한꺼번에 여러 군데에서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콩팥에서도 조절하고 뇌에서도 조절하고 부신에서도 조절하고 이렇게 여러 겹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식사에서 소금기가 좀 많이 들어오거나 좀 적게 들어오거나 해도 우리 몸이 다 알아서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 몸은 소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 양을 측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조절 시스템이 계속 감시하고 있는 것은 체액의 농도입니다. 잠깐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 몸이 농도를 조절하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한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속 혈액의 소금기 농도는 1리터당 약 140mmol 정도로 유지됩니다. 이 숫자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1리터의 혈액에 약 3.2g의 소금기가 녹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농도가 135 아래로 떨어지면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이 140이라는 숫자가 사계절 내내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뷔페에서 30가지 음식을 드시든 맑은 죽 한 그릇만 드시든 우리 몸은 항상 이 숫자를 140 근처로 유지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마치 에어컨의 온도 조절 장치와 비슷합니다. 에어컨이 실내 온도를 24도로 맞춰 놓으면요, 밖이 뜨거우면 냉방을 더 세게 하고 밖이 시원하면 냉방을 약하게 하잖아요. 우리 몸의 조절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기가 많이 들어오면 배출을 늘리고 적게 들어오면 배출을 줄이면서 항상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끼 짜게 드셨다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에어컨이 항상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음식이 좀 진하게 들어오면 농도가 살짝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절 시스템이 곧바로 자동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물을 마시라는 신호요.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갈증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김치를 좀 많이 드셨더니 식사가 끝나고도 물이 자꾸 당기신다. 찌개를 좀 짭짤하게 드셨더니 평소보다 물이 자꾸 마시고 싶어진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게 다 이 조절 시스템이 우리 몸의 체액 농도를 맞추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그 신호 그대로 맹물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따로 챙기시는 여분의 물은 간 맞춘 소금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입에 간이 맞다고 느끼시는 정도가 좋은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한식 한 끼에 간이 맞춰진 음식이 들어오고 평소 챙기시는 간 맞춘 소금물이 들어오고 음식이 좀 짭짤해서 맹물이 당길 때는 맹물도 들어오고 한식과 소금물과 맹물 이 세 가지를 우리 몸의 조절 시스템이 동시에 알아서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일이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야겠습니다. 그래도 소금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잔치에 가시거나 명절에 음식을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설날이나 추석에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잖아요. 잔치 음식이 보통 몇 가지나 차려지죠? 한식에, 양식에 뭐 합치면 이것저것 20가지, 30가지가 넘잖아요. 여러분도 가시면 이것저것 다 드시게 되죠. 김치 한 점, 잡채 한 젓가락, 갈비도 한 점, 전도 몇 조각, 떡도 드시고 국수 한 그릇. 그러다 보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소금기를 드시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잔치에서 음식을 30가지 드시고 나면 다음날 혈압이 갑자기 확 올라가시나요? 그런 일 없으시잖아요. 잔치 다녀와서 갑자기 위험해지신 분은 안 계시죠. 명절 끝나고 응급실 가시는 이유가 소금 때문이 아니잖아요. 과식이나 과음 때문이지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 몸이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작동한다면요. 잔치에서 음식을 30가지 드신 날에는 소금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들어왔으니까 혈압이 확 오르고 위험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안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양을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농도를 보고 있습니다. 음식의 농도가 맞고 물도 함께 적당히 들어오면 우리 몸은 들어온 만큼 받아들이고 남는 것은 알아서 배출합니다. 양에 상관없이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시스템입니다. 어제 좀 짜게 드셨다고 오늘 혈압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그런 일은 실제 생활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콩팥 기능과 조절 능력을 갖고 계시면 우리 몸이 다 알아서 조절합니다. 그러면 진짜 위험한 상황은 뭘까요? 따로 있습니다.
산에서 조난을 당해서 며칠 동안 물을 못 드신 경우, 또 오랫동안 계속해서 굶으시는 경우, 바닷물을 사고로 너무 많이 드신 경우, 또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배출 자체가 안 되시는 경우,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평소 한식을 드시고 거기에 소금물을 좀 따로 챙기시는 정도로는 우리 몸은 충분히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오히려 걱정하셔야 할 것은 짜게 먹는 게 아니라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진료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진짜 문제는 평소에 너무 싱겁게만 드시거나 맹물만 많이 드셔서 체액이 모자라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증상을 보이시냐면요. 손발이 차고 자꾸 피곤하고 밤에 자다가 소변을 자주 보시고 기운이 없으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증상 있으신 분 계시나요? 이런 증상을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넘기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체액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 세대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뇌에서 갈증을 느끼는 부분이 젊었을 때보다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몸에서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목이 마르다는 신호가 잘 안 온다는 뜻입니다. 가스레인지에 비유하면요. 불이 다 꺼져가는데 경고등이 안 켜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연료가 거의 없는데도 알림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목이 안 마르니까 물을 안 드시고, 물을 안 드시니까 체액이 계속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기운이 없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체액에서 소금기의 농도가 정상보다 낮아지면요. 가벼운 경우에는 두통이나 졸음이 오고요. 좀 더 심해지면 어지러움, 구역질, 근육, 경련까지 올 수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의식이 흐려지는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의학 자료에 따르면 이런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의 경우 상당히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몸집이 작은 여성 어르신들에게서 이런 상태가 더 잘 생긴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혼자 계시는 어머니나 이모, 시어머니 생각이 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 수분 섭취를 좀 챙겨드리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의료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여름철 3달 동안 콩팥이 갑자기 손상되어서 병원을 찾으신 분이 7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의 76%가 넘고요. 80세 이상만 따져도 전체의 약 31%에 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나이가 드시면 몸속 총 수분량 자체가 줄어들고 콩팥의 기능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거기에 더운 날씨까지 겹치면 탈수가 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갈증을 느끼는 기능까지 둔해져 있으니까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맹물만 많이 드시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맹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체액이 묽어져서 소금기의 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소금기가 포함된 물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우리 몸의 체액 균형을 유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걱정하셨던 그 부작용은 우리의 일상 식단에서는 안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금기가 부족한 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의료기관에서 이런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68세 여성분이셨는데요.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소금을 극도로 줄이시고 맹물을 하루에 3리터 이상 드셨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실천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하게 어지러우시면서 구역질이 나시더랍니다. 가족분들이 놀라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혈액검사에서 소금기 수치가 정상보다 많이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맹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서 체액이 묽어져 버린 것이죠. 다행히 이분은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드물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싱겁게 먹고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하신 분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시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무서우실 수도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은 극단적인 경우였고요.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면서 적절히 수분을 챙기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맹물만 많이 드시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적절한 소금기가 포함된 수분을 챙기시는 게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드니까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빠진다고. 이게 사실 수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에는 약 73%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뼈에도 수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액이 부족한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근육과 뼈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시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게 운동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분 부족도 한몫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놀아주시려면 밥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분을 제대로 챙기시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시려면요, 오늘부터 수분 관리를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건강정보라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밥심으로 일하고 아프면 참고 자식들 키우느라 내 몸은 뒤로 하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 건강 좀 챙겨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어렵거나 비싼 게 아닙니다. 밥 드시면서 물 한 잔 더 챙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쉬운 건강관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변 이야기를 좀 더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 분들 중에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일어나시는 분 많으시죠? 이것 때문에 저녁에 물을 안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또는 요실금이 걱정되셔서. 그런데 사실 자다가 소변을 자주 보시는 것이 꼭 물을 많이 드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체액의 소금기 농도가 낮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원리냐면요. 체액의 농도가 너무 낮으면 우리 몸이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 남는 수분을 빨리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이죠. 반대로 체액의 농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면 콩팥이 수분을 잘 잡아두기 때문에 소변 횟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우신 분은 물을 안 드시는 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 시간에 적절한 소금기가 포함된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증상이 심하시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보셨던 분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 남성분이 계셨는데요. 퇴직하시고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평소에 물을 거의 안 드시는 편이셨습니다. 식사 때 국물 정도만 드시고 따로 물은 잘 안 챙기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꾸 피곤하시고 입이 마르시고 소변도 진한 노란색으로 나오시더랍니다. 이분이 간 맞춘 소금물을 하루에 1리터 정도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는데요. 한 2주쯤 되시니까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하십니다. 소변색도 연해지시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는 느낌이 드신다고 하셨어요. 물론 모든 분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적절한 수분 보충이 일상의 컨디션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하실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식은 지금까지 드시던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김치를 좀 많이 드시던 분 그대로 드시면 되고요. 국물을 좋아하시는 분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드셔오신 그 한식 한 끼가 이미 농도를 잘 맞춘 식단입니다. 따로 비싼 건강식품 사실 필요 없이 지금까지 드시던 대로만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식사 사이에 여분의 물을 따로 챙겨 드시면 됩니다. 그 여분의 물은 간 맞춘 소금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기본인데요. 체중 1kg당 33cc 정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신 분이라면 60 곱하기 33으로 약 2리터 정도가 됩니다. 처음부터 1.5리터가 어려우신 분은 1리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전에 500cc, 오후에 500cc. 이 정도면 하루에 1리터가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농도는 물 500cc에 소금을 계량 스푼으로 한 작은 술 정도, 약 3g 정도 넣어서 잘 녹여 드시면 되겠습니다. 약 0.5에서 0.6% 정도의 농도가 됩니다. 드셔보시고 간이 좀 너무 싱겁거나 짜시면 입맛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셋째, 음식이 좀 짭짤해서 맹물이 자꾸 당기실 때는 그때는 우리 몸의 조절 시스템이 보내는 신호기 때문에 그냥 맹물을 드시면 됩니다. 넷째, 특히 우리 세대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일정한 간격으로 물을 나누어 드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갈증 중추가 젊었을 때만큼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오후에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이런 식으로 정해진 시간에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편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우리 몸에 훨씬 좋습니다. 다섯째, 소변 색깔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강한 소변은 연한 노란색입니다. 너무 진한 노란색이거나 갈색에 가까우시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소변이 거의 물처럼 투명하시면 맹물을 너무 많이 드신 것일 수 있습니다. 연한 노란색, 이게 딱 좋은 상태입니다. 자, 오늘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몸은 소금의 양이 아니라 농도를 봅니다. 한식은 이미 좋은 농도로 맞춰진 식단이고요. 여분의 물은 간 맞춘 소금물로 챙기시면 됩니다. 맹물만 많이 드시는 것보다 적절한 소금기가 포함된 물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그리고 짜게 먹는 것보다 싱겁게만 먹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우리 세대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미리미리 수분을 챙기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평소에 드시는 한식을 그대로 드시면서 여분의 물만 따로 챙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돈 한 푼 안 들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지내봅시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립니다. 심장이나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 또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고 계신 분은 반드시 주치 선생님과 먼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한식 식단을 그대로 드시면서 여분의 물만 따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이 알아서 조절합니다. 우리 몸을 좀 더 믿어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계시던 걱정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우리 가족 중에 소금 걱정하시면서 맹물만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알려드리세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소금 걱정하시면서 맹물만 드시는 분이 계시면 꼭 한번 알려드리세요.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모두 건강해지는 길입니다.